네, 현장에 김태현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지금 역대급이잖아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 그리고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네. TF에는 과기정통부, 그리고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이제 사람들이 꾸려진 상태고요. 사고 조사, 수사 과정을 공유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의자를 중국인 직원으로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이제 피의자인데 시스템에 접근한 내역, 그리고 계정 사용, 그리고 반출, 폐기 관리 이력 등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보안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출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직원의 인사 및 성적 그리고 징계 등 근무 평정 자료도 일단은 압수수색한 상태고요. 그 당시 해당 직원이 사용했던 PC, 노트북, USB 등도 압수수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쿠팡의 내부 조직도 그리고 IT 관련 부서의 직원 명단, 직급, 직책, 담당 업무, 국적, 전화번호 등도 폭넓게 확보 중이라서 지금 경찰 수사와 TF 조사가 아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의 김범석, 한국에서는 돈 다 벌어 들이면서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피하고 있잖아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범석식 글로벌 경영 로비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 로비한 내역을 보니까 미국 농축산물을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3,300만 명의 한국인 정보가 털릴 때 오히려 백악관이 한국 시장 열어주게 이런 식으로 로비를 했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김범석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이제 쿠팡 측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내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방금 말씀 주신 부분도 문제이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 주장을 하다가 네.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큰 문제인 것처럼 또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내 소비자들 국내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거의 있는 부분이죠. 아수라백작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 책임 소재가 마치 이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네. 국내에서는 아무런 그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안에서 강한승 전 대표 그리고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좀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데 좀 배경이 어떤 건가요? 일단 강한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각 사업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쿠팡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요. 이 강한승 체제에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영입이 됩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쿠팡 파이낸셜, 그리고 법무팀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된 상태고 각 쿠팡의 계열사는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 대신 고소 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냐면 일전에 이제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 해당 사건의 정보가 쿠팡의 사전에 흘러간 것 아니었냐 뭐 이런 이제 의혹들도 제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이 강한승 전 대표와 이제 김앤장 출신의 그 법조인들인데 요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사건을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지난해 9월 26일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 쿠팡 CFS 그러니까 요 이제
어떤 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이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노동청과 그리고 부천지청 관계자 등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요. 문지석 부장검사도 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시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을 때 9시가 채 되지 않았을 때 차장검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전화가 와서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지석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천지청에서 이 쿠팡과 관련된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11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예정이었구나라는 거를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어떻게 그러면 부천지청의 차장검사가 요 내용을 알 수 있었는가를 이제 되짚어 가다 보니 김현장에 있었던 변호사와 그리고 이 차장검사가 일종의 이제 가족 모임을 하는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강한승 전 대표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노동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된 이제 문건 삭제 지시 그리고 CCTV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보면 법률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안에서 강한승 전 대표를 필두로 한 김현장 출신의 법조인들이 논리 구성을 해 나갔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내부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강한승 그리고 김현장이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내부 취재를 좀 하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 정도로 제가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종의 이제 김현장 출신 변호사들이 그 쿠팡 내부의 의사 결정을 대부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고위직들이 배치된 그 면면을 보니까 김현장 출신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법무팀이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계열사에도 배치가 돼 있는데, 요 관계자들이 해주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사안이 이제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랑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법률 검토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법률 검토를 들어가고 그에 따른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미준 그 외압 사건,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쿠팡 노동자 그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폭로가 지난 10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지난 10월에 이뤄진 이후에 구두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비공식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본다면 이 쿠팡 내부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어떤 지시나 아니면 이제 그 문제들은 이 김현장 출신들이 좀 관여를 하고 있다.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문서를 확인해 보려고 아무리 취재를 해도 실제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찰에서 확보하려고 했던 여러 이제 그 문서들도 남아 있을지 좀 의문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개인정보가 털린 기업은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쿠팡 사태에 대해서 좀 더 분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쟁점이 뭔가요? 일단 이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좀 다뤄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웬만큼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좀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 11월쯤에 이제 면책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핵심 피의자, 중국인 그 피의자가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부터 올해 이제 이 문제가 될 때까지 쿠팡이 정말로 몰랐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난해에 이 면책 조항을 만들었던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종의 어느 정도 이제 정황이 만약 인지가 된 상태였다면 네. 쿠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쿠팡의 책임론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쿠팡 책임론이 아니라 혐오 음모론, 그러니까 중국인 전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거는 중국의 태무를 편들려고 쿠팡을 패는 거다. 이렇게 쿠팡을 감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음모론은 음모론의 영역에서 그냥 저희가 그러니까 공론의 장으로 갖고 오기에는 네. 아직까지는 정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국 방어론을 하면서 간첩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소수의 좀 의견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사안이나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이제 다짜고짜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중국 네. 직원이 이제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간첩론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뭐 유튜브나 SNS 상에는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기에는 너무 좀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핵심 책임이 쿠팡인데도 이건 간첩의 소행이다, 혐오 음모론으로 가는 행태에는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지금 쿠팡을 찬찬히 보면 이제 좀 한국에서 영업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좀 절로 나옵니다. 너무 우리를 호구로 여기는 태도뿐이니까요. 그런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조치일까요? 실제 이제 영업 정지까지 가려면 이제 여러 관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관문이냐? 일단 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과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당장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현재 합동조사반이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일단 우선인 상황이고요. 쿠팡이 만약에 이제 영업이 당장 중단될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도 불가피하게 이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응책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된 상태에서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영업 정지가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좀 전 낮다고 보고 네. 과징금 부과나 아니면 그에 이제 상응하는 어떤 대체 수단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조셉 벨이 그러니까 그 쿠팡의 INC의 주주가 지금 주주 집단 소송을 좀 제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이 쿠팡의 향후 향방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미국에서 그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요 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쿠팡이 지금 국회나 아니면 우리 수사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쿠팡의 영업 정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얼굴 없는 책임 어디까지 쿠팡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팡 사태에 대해서 뉴스토마토 김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